정부가 로컬푸드 방식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합니다. 로컬푸드 매장을 더 늘리고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전주시가 드론 산업 선점을 위한 공역 선정과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국내 드론 산업에 선도적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번 총선에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당 내분과 공천 경쟁 속에 공약 개발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로컬 푸드 매장은 물류 비용을 줄이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례로 꼽힙니다. 정부도 이 같은 로컬 푸드의 성공을 모델로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첫 선을 보인 완주 로컬 푸드 직매장.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면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농산물 신뢰 증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은 2,300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11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고 매출액은 지난해 400억을 돌파했습니다. 참여 농가의 월 평균 소득이 150만 원 정도 나오다 보니 영세농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이 한 30% 40% 증가하다 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에 생산자로서 참여하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한 해 2조 원 이상을 쏟아부으며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 안정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에서도 로컬푸드 모델을 장려하고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진청과 농협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140곳까지 늘리고 도매시장 관리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8,700억 원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직거래를 통해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조금 덜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배추와 무에 대한 계약 재배를 시행하고 상시 비축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선제적인 수급 조절에 나서 주요 채소류 가격 변동률을 14.3%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급 분석을 통해 상시 비축 채소 적정량을 산정하여 사전에 물량을 확보하고 수급 불안에 적기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유통구조를 개선시켜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MBC가 보도한 전북 인삼농협의 소비자 현혹 행위에 대해 일부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는 개인 판매장에 내건 농협 직판장 간판을 교체하도록 하고 특혜 논란에 휩싸인 2층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을 중지하고 향후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농협 2층 사업장의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 연월차 수당 일부를 조합장이 상납받은 데 대해서도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드론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무인 비행장치 시범 비행 공간이 전주에 마련됐습니다. 전주시는 어렵게 따낸 시범 공약을 토대로 드론 산업을 키워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인 비행장치 드론이 하늘에 떠올라 비행을 시작합니다. 드론은 미리 입력된 좌표대로 움직이며 지상 사진을 촬영해 저장합니다. 전국 5개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 공역으로 선정된 전주는 국토부의 최종 실사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국토부가 정한 시범 공역은 비행 고도와 야간 비행 제한, 비행 거리 등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규제가 없는 시범 공역은 전국 29개 사업자들이 물품 수송과 산림보호 연구 목적으로 2년간 간단한 신고 절차 후 드론을 띄울 수 있습니다. 전주 공역의 시범 사업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참여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최신성의 자료를 쉽게 띄워서 필요한 시기에 고해상도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는 중국이 점유하고 있고 미국이 역전을 노리고 추격 중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2014년 1,000억 원 규모였지만 상업용 드론 시장이
연평균 35%씩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드론 제작이라든가 드론 활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저희 시에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전국 드론 업체 수의 1%대에 불과한 7개 업체만이 있는 전주시가 시범 공역을 계기로 드론 사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북대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전국에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전북대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지수는 140%로 서울대 병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중증 응급 환자가 대기하는 시간도 전국에서 네 번째로 길었습니다. 또 내원 환자에 비해 전문의 수가 법정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전북에서만큼은 다수당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내분이나 정체성 논란에 휩싸여 지역을 위한 공약이나 정책 개발에는 어느 때보다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개최한 더불어 콘서트가 반짝 관심을 끌자 더민주는 2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서트는 분위기 띄우기 차원의 중앙당 행사일 뿐 지역 주민의 관심사나 요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2차 컷오프를 앞둔 현역 의원들 모두 공천 관문을 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고 둘 중에 한 사람은 금배지를 반납해야 하는 공동 도당위원장들 간의 신경전도 당의 움직임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전북 지역 총선 정책은 신선함을 찾기 힘든 재탕 수준의 공약이고 도당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싸움 밖이지 뭐 다른 정책 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들은 지난주 정읍에 이어 전주에서도 민생 투어에 나서며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지역을 향한 뚜렷한 비전이나 색다른 공약은 제시되지 않은 채 정동영 전 장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락한 의원의 입당이 추진되고 과거 전력 탓에 공천이 배제됐던 인물이 합류하는 등 정체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옛날 그 이미지가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막 들랑달랑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전북에서만큼은 사실상 의석을 양분하게 될 야권의 거대 세력이지만 양당 모두 지역과 유권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고민과 의지는 찾아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20대) 총선의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군산 선거구입니다. 군산에서는 현역 의원이 당을 바꿔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현역 의원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후보가 나설지,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얼마나 약진할지 관심사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은 아직 군산에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조성원 변호사, 김명건 전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이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당은 도당 위원장인 김관영 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정의당은 조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출사표를 냈고 무소속인 하문경 군산미래발전연구소장은 더민주당 복당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군산은 현역 의원이 더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국민의당이 다수당이 된 곳입니다. 지역의 도의원과 시의원 대부분이 국민의당으로 갈아탔는데 이를 바라보는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깍 좋은 편은 아니지. 거기서 배치 달았으니까 끝까지 지켜야지 그 자리를. 첫 번에는 잘 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따져보는 게 또 그렇게 생겼잖아. 지금 또 분위기가 좀 변했지. 선거 초반까지는 현역 의원의 우세라는 분석이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텃밭을 되찾으려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정의당, 무소속 후보의 맹추격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출마 경험이 있는 후보들은 지역 발전에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고 정치 신인 예비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수성이냐, 더민주당의 탈환이냐, 군산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후보가 난립해 금권 선거의 개연성이 높은 도내 3개 선거구가 과열 혼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전주 을과, 남원 임실 순창, 김제 부안 등 3개 선거구를 과열 혼탁 지역으로 정하고 돈 선거나 흑색 선전, 불법 여론조사 같은 선거범죄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총선까지 매달 2-3개 선거구를 과열 지역으로 정하는데 지난달에는 전주 병과 익산 을, 남원 순창이 포함됐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았다며 대구와 경북, 울산 교육감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법률 자문을 거쳐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교육부에 제출했고 교육부의 고발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2차 컷오프 대상이 주말쯤 나올 것으로 보여 도내 의원의 포함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는 정밀심사 대상에 오른 도내 현역 의원의 면접을 실시했으며 여론조사와 면접 결과를 합산해 이번 주말 2차 공천 배제 대상을 의원 개개인에게 전달합니다. 2차 컷오프 대상은 10여 명 안팎으로 예측되며 1차 대상인 전정희 의원에 이어 도내에서 추가 포함 여부가 관심입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이 한풀 꺾였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개학하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다시 크게 번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과 레저 정진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 새 학기 들어 첫 보건 수업은 독감 예방법입니다. 동영상을 보며 배운 대로 손 씻기 요령을 직접 따라 해보고 기침 예절도 익힙니다. 마스크를 하고 목에 수건을 두른 학생들의 모습에는 인플루엔자 확산의 걱정이 여전합니다. 독감은 전염성이 워낙 강해서 일단 감염되면 격리 치료가 최선입니다. 기침이 많이 나고 열이 나면 학교에 오는 게 좋을까? 집에서 푹 쉬는 게 좋을까? 다른 친구들이 또 아프면 안 되잖아. 지난 1월 첫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올 겨울 인플루엔자는 설 연휴 기간 정점을 찍은 뒤 2주째 감소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유사 증상 환자가 유행 발령 기준의 4배에 가까울 정도여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내과와 이비인후과 병의원에는 독감 환자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열이 나고 손마디가 이렇게 바리고 어디고 사지가 다 막 아플 정도로 쑤시고 아파가지고 막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 한겨울에 대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 3, 4월에 한 차례 더 고비를 맞기도 합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한풀 꺾였다가 큰 일교차에 학생들의 개학 시기까지 맞물려 다시 크게 유행하는 흐름을 타는 겁니다. 3월, 4월에도 소유행기가 생기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개학하는 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서로 접촉이 많아지면은 결국 3, 4월은 저항력이 부족한 노약자층이 집단 감염에 특히 취약할 때여서 사전 예방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피파 20세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조직위는 어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43명을 조직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은 내년 5월에 개최되며 전주에서 개막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기존의 전북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합친 통합전라북도체육회가 어제 도체육회관에서 10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통합전라북도체육회는 2처 1실 2부 7과 체제로 초대 회장에는 송하진 도지사가 추대됐으며 전문체육의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밤사이 비가 내렸는데요. 화면 통해서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 보겠습니다. 네, 백제교 사거리에서 전주역 방면인데요. 도로는 젖어 있지만 교통 흐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주 종합경기장 방향 10차로 차량 흐름 좋아 보이고요. 백제교 사거리를 가로지르는 터미널 방향 신호 대기 차량이 지금 있지만 교통 흐름에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완주군이 군청사와 삼례문화예술촌 등의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비콘을 설치해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군산시는 올해 금석배 전국 학생축구대회 개최를 통해 60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입니다. 비콘은 근거리 무선통신인 블루투스를 활용해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사물 인터넷 장치입니다. 완주군은 도내 최초로 군청사와 삼례문화예술촌 그리고 술 테마박물관에 비콘을 설치해 군청사 내 부서별 업무를 안내하거나 전시관 홍보 또는 프로그램을 안내하게 됩니다. 향후 관내의 유사한 공공시설이나 관광시설에 비콘을 설치하여 다양한 시설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16일부터 12일간 열렸던 금석배 전국 학생축구대회는 2016년 시즌 첫 대회로 국내 초중고등학교 128개 축구팀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금석배 개최를 통해 60억 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거뒀다고 밝히고 새만금 국제마라톤과 도민체전 등 10여 개의 전국 규모 대회를 개최해 명품 스포츠 도시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김재 씨는 일하는 100세 행복한 시니어라는 슬로건 아래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8대씩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김재 씨는 올해 36억 원을 들여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35개 맞춤형 사업을 개발해 19개 읍면동과 9개 민간 수행기관에서 1,8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읍 씨가 인구 15만 회복 운동에 나섰습니다. 정읍 씨는 최근 인구 늘리기 추진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갖고 올해를 정읍 인구 15만 회복 원년으로 삼아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기로 했습니다. 정읍 씨는 인구 늘리기를 위한 공직자와 시민, 출향인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산불 발생이 많은 봄철을 맞아 비상체제가 가동됩니다.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앞으로 2달간 산불 발생 30분 내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는 산불 진화 골든타임제를 실시하고 헬기 7대를 상시 대기시키는 등 비상근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익산관리소에 따르면 전체 산불 중 50%가량이 3, 4월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쌀 생산자협회는 어제 농촌진흥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전자 조작벼 개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쌀 생산자협회는 유전자 조작벼가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규명되지 않았고 유전자 조작벼를 산업화하거나 상용화하면 기존 벼 품종을 오염시킬 것이라며 유전자 조작벼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취업지원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 중앙시장 안에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를 새로 마련해 올해 1,560개의 일자리를 알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은 보통 10%의 알선료를 떼는 유료 직업소개서를 이용하는데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무료로 알선하게 됩니다. 전북 현대모터스 축구단이 오는 12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FC 서울과 2016 K리그 클래식 홈경기 개막전을 앞두고 인터넷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개막전 최고의 빅매치로 꼽히는 이번 경기에서 만원 관중에 도전하는 전북 현대는 다양한 이벤트와 교통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일부터 닷새간 개최되는 무주 산골영화제가 4번째 영화 소풍길을 함께 즐길 산골 블로거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합니다. 산골 블로거는 영화제 기간 영화 관람과 각종 공연 등을 체험한 후 상영작 평가와 참가 후기들을 블로그에 올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산골 블로거에게는 1박 숙박권과 영화제 기념품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남원 시민들은 광활루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원시는 광활루 입장료 면제 조례를 개정해 남원에 주소를 둔 시민은 기존 2,500원의 입장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활루원은 조선시대 모습을 간직한 유일한 관화 정원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33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익산 예술의 전당은 오늘부터 31일까지 백제에서 백제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기획 전시를 선보입니다. 남원 수지미술관은 내일부터 5월 29일까지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행복의 선물전을 엽니다. 소소한 풍경을 사진 속에 담은 이한구 개인전이 내일부터 27일까지 전주 서학동 사진관에 마련됩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관현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고 하반영 화백의 작품 전시회가 군산 장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찾아가는 산란농전 설명회가 오늘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열립니다. 부안농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부안군립농악단이 오늘 부안구군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에서 창단식을 갖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오는 6일까지 독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시민을 신청 접수받습니다. 완판본 문화관은 서예교실과 유교교실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순창구는 전통 장류 기능인과 도시민이 함께 장을 담그는 장독대 분향 행사를 마련하고 오늘까지 참여자를 접수받습니다. 3월 4일 금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오는 일요일까지 20에서 60mm로 예상되며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